안녕하세요. 리노TV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도 주식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한 이후에 미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식시장이, 전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2500선마저 무너진, 코스피 2500선마저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제 계좌 잔고도 아주 처참하게 깨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리할 수 있는 주식들이 혹시라도 남아있다면 빨리 정리해서 현금화를 좀 해놓고, 근데 저는 그런 종목이 안 보이네요. 지난번에 빨리빨리 좀 해버릴 걸, 그 타이밍을 놓쳐서 좀 안타깝고, 대신에 당분간은 주식 앱 좀 쳐다보지 말고 본업에 좀 해서 돈 좀 열심히 벌어 놓고요. 공부하면서 내공을 좀 쌓아놓고 있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보는 게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인도에 여행을 갔다 올까요? 아예 핸드폰 던져놓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 요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브라운스톤, 우석이라는 필명을 쓴 작가가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부동산 전망이나 투자 조언들을 좀 해줬었는데 이게 되게 잘 맞았나 봐요. 그래서 팬이 생겼고 책도 내고 이렇게 됐습니다. 한 2년 전쯤에 나온 책인데 작가는 이제 본인이 신기가 있어서 잘 맞추는 게 아니라 인문학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이제 경제학 거장들의 생각들을 배우고 실전 투자에다가 적용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분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셔서 이렇게 책 쓰시고 잘 사시는 분 같습니다. 책을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요. 쭉쭉 넘어갈 테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저는 이 책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가 읽어본 여태까지 책 중에서 이만큼 뭔가 내공이 탄탄하고 완성도가 있는 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좋았고, 제 동생이나 아들내미나 지인들한테 많이 추천해주는 책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이 책 소개는 앞 광고, 뒷 광고 다 아닌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프롤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거 이제 이 거인이 경제학의 거장들을 얘기를 합니다. 진입장벽이 곧 수익이고, 책 속에 돈이 있다. 책 많이 읽어라.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 이제 돈의 법칙인데 이런 부분 잘 알아야 된다. 돈의 가치와 부동산의 가치 중 어느 쪽이 먼저 떨어질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 감안했을 때,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빚이 많아질수록 돈이 더 많이 생긴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뭔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했을 때 효과나 이런 부분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좀 타이틀이, 좀 그렇긴 한데,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이거 지금 제가 쓴 표현들이 아니고 다 목차나 이런 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이거 정치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보 정권은 아무래도 이제 부의 재분배나 이런 쪽에 포커싱을 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좀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삼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은 또 부동산, 이제 자산의 가격을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진보 정권이 아니더라도 지금 미국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돈 어마어마하게 풀었던 게 인플레이션 만들어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 가실 거고요. 다음에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전략적으로 사고를 한 다음에 열심히 하든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최저임금이나 지금 이제 임차료 상한제 이런 거 두는 것들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그 시장경제 체제,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그러니까 원하던 효과가 아닌 다른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얘기고요. 시장은 도덕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조금 더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고,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폭격이 아니라 임대료 통제 정책이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통제하면 임대료가 낮아지면서 이제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벌어진다.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선택한 이유가 이제 자발적으로 계속 뭔가 성장하고 거기서
파급 효과들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자꾸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부작용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는 경제 침체를 가지고 오는 첩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분이 되게 조예가 깊으신데 아까 뭐 카페에서도 그랬다고 하셨는데 서울과 지방 부동산은 양극화될 거다. 왜냐? 혁신기업이 많은 곳이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것인데 인재가 많고 혁신기업이 많은 곳이 서울 아니냐 이런 얘기고 슈퍼스타 도시 그러니까 정말 글로벌하게 세계적인 도시들은 그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집값이나 이제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고 어느 도시 어느 동네에 부동산이 뜰 것인가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인재가 이제 올 수 있는 곳, 인재가 많은 곳인데 교육과 안전이 보장된 곳이 그런 곳 아니냐. 교육 뭐 당연히 이제 우리로 따지면 강남 같은 곳이겠죠. 서울에 집을 사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그러니까 시골 같은 데다가 시골에서 뭔가 상품을 생산하고 이러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생산 단위도 적고 효율도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사람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는 분업을 해서 좀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들고 소비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시에 집중되고 거기서 부동산이 올라가고 하는 효과들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로는 지방이 아닌 서울에 집을 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본사나 연구소 이런 핵심 시설들은 다 서울 쪽에 생기잖아요. 이제 공장이나 이런 게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서울에 집을 사라고 말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사업가와 월급쟁이보다 땅 주인이 더 부자가 된다. 월급 열심히 모아서 부자 됐다는 사람 얘기 듣기 참 어렵잖아요. 하지만 누가 어디에 땅을 사서 누가 어디에 집을 사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씁쓸하지만 많이 나온다. 그러니 자산에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고요. 땅을 사라. 아까 얘기했던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 땅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면은 땅값이 상승한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이제 월세가 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경제가 좋을 때 집값이 상승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수익성이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GTX 때문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GTX가 생기면 주변의 집값과 상가 값은 어떻게 변할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집값은 아무래도 이제 그 서울에 그러니까 이 진입할 수 있는 이게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간답니다. 근데 상가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서울에 있는 좋은 병원 가고 서울에 있는 뭐 이제 백화점 가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상가는 오히려 조금 안 좋을 확률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거는 뭐 이제 이 작가의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부가 이제 부동산 정책을 막 내놓으면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데 공공선택 이론 이제 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에도 뭔가 시설들을 자꾸 유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서울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규제하고 막 이러면서 주택 공급은 경기도에도 한다. 경기도에 가뜩이나 지금 집이 많은데 계속 공급을 하니까 경기도 집값은 오르지도 않는단 말이죠. 경기도에는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잡는 효과가 있을까? 이제 그럴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또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집을 많이 짓고 싶어도 모든 사람이 집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의 규모나 뭐 이런 상태들이. 다주택자가 잡아서 그거를 이제 전세로 내주고 월세로 내주고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조금 허브 역할? 약간 좀 잡아주는 완충을 해주는 역할이 필요한 건데 그런 거를 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세금은 잘 내고 떼먹으면 안 되겠지만 이제 그런 얘기도 또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본주의를 구했던 천재 경제학자, 이 케인즈 얘기입니다. 케인즈 얘기인데, 주식 투자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소수의 투자자 편에서 서라. 그러니까 남들이 우우하고 몰려갈 때 그때 따라가지 말고, 소수의 투자자 편에 서고, 다음에 집중 투자로 분산 투자 하는데 집중 투자가 좋은 부분도 있다. 우리가 여러 종목에 다 신경 쓸 수 없잖아요. 특히나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다 갖기도 힘들고 다 공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아는 것들로 집중 투자해라 이런 얘기인 거고요. 장기 투자해라. 뭐 5개월, 6개월 안에 어떻게 바뀔지 이거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전기차가 더 많아지겠지 이런 거 정도는 우리도 이제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장기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고, 신용 투자 부분은.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주가가 막 변동하는데 그런 거는 너무 일희일비하면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고, 주식 가치의 측정은 계량적으로 하기가 힘들다. 똑같은 기업을 놓고도 애널리스트마다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 대신에 싸게 사면 그나마 이제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케인즈랑 버핏이 공통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제 이 기업에 투자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기대값을 따지는 거고, 얼마나 투자할까에 대한 이제 투자 비중을 따지는 공식들이 있다. 이거 이제 한번 책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 PER, PBR주에 투자해라. 아무래도 가치 대비 저렴하다고 되어 있는 것들은 나중에는 분명히 평균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싼 걸 사놔라, 이런 얘기고요. 수익률 변동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뭐 너무 많은 데다 분산 투자하면 종합주가지수에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종합주가지수에 투자해갖고 대박나서 부자 됐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도 좀 이제 잘 아는 것들을, 똘똘한 것들을 집중 투자한 분들이 부자가 됐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이렇게 막 분산하는 거 쉽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일부 분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과 부동산으로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 본인이 선택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고, 뭐 효율적 시장 이론을 얘기하고, 이제 부동산은 정보가 좀 제한적이잖아요. 지역 따라서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효율적인 부동산 시장이긴 하지만, 이게 뭐 무슨 차트 분석만 갖고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3년간 투자 수익률이 좀 저조했던 주식, 그러니까 한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주식에 투자를 하면 잃지 않고 벌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고, 부자가 되려면 이제 손실을 본다고 해서 투자를 주저하고 뭐 이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고, 부동산과 주식에도 이제 거품이 끼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피하려면 뭐 CAP 뭐 이런 이제 지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해라. 다들 강남에 못 살아서 안달인 이유는 애덤 스미스의 이제 뭐 도덕감정론에 나오는데, 이제 과시를 하는 사람의 본성 때문에 뭐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 중에 이머징 마켓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성장률이 높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지식과 기술이 이제 그 부를 창출해내는 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식과 기술이 있는 선진국이 더 낫다, 뭐 이런 얘기고요. 20대 80, 이제 뭐 파레토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은 부동산 양극화가 될 거니까, 이제 아까 서울이나 뭐 강남 쪽이 확 올라갈 거니까 이런 부분 감안해서 보고, 5종목 정도로 주식 같은 경우 분산 투자해서 대신에 수익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팔아버리지 말고, 이제 이게 꺾이면 그때는 팔고 뭐 이렇게 해봐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벨상 수상자였지만 이제 투자를 했다가 파산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던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리스크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런 블랙스완을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고, 돈을 벌고 싶다면은 혁신기업에 투자를 해야 그 혁신이 만들어내는 부를 어떻게 보면 좀 맛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고요. 모든 투자의 기본이 되는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잘 알아야 되고, 자본이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 종잣돈 모을 때는 허리띠 바짝 졸라매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고요. 사람들이 자꾸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느리게 생각하고 차분히 생각해서 투자하라는 얘기고요. 인간 본성을 보면 그러니까 투자할 곳이 보인다라는 얘기인데, 죄악주라고 표현했는데, 뭐 카지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안 좋은 것들이지만 사람의 본성은 또 카지노에 또 가서 돈을 막 쓰죠.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하면 그런 주식들, 그리고 자녀를 끔찍하게 아끼는 이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투자할 곳들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교육비에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붓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유산으로 물려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 나름 교육을 많이 받고 좋은 학교를 간 사람들이
연봉을 훨씬 더 많이 받는 뭐 이제 그런 수익률이 더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학군 타령하는 거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거 투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니까 잘 봐라. 뭐 이런 얘기고요. 미중 전쟁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성공을 하려면 원시적 본능을 극복하라고 하는데 무리짓는 본능, 영토 본능, 쾌락 본능, 근시안적 본능, 손실공포 본능, 과시 본능, 도사환상 이런 거는 이제 뭐 소위 말해 전문가의 말을 이제 그냥 따르는 거죠. 마녀환상, 뭐 인식체계 오류 등 9가지 본능이 부자가 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책은 한 2년 만에 20만 부가 판매되고 올해 3월에 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전에 버전의 책을 읽었었는데 이 저자가 굉장히 뭐 실력도 뛰어나고 인사이트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이 영상 때문에 다시 봤는데 역시 참 잘 쓴 책이다 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리고 뭐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지금 뭐 가격이 막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많이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는 게 어느 정도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많이 빠졌다가 그래도 오후장 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건 있더라고요. 물론 큰 틀에 지금 문제가 해소된 건 아니어서 정말 이게 뭐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빅 스텝으로 끝날지 자이언트 스텝이 될런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조금 안정화가 되는 시기가 올 거고 정말 침체가 오더라도 내년 뭐 중반 이후 나올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까지 잘 공부를 하면서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책 내용도 워낙 길어서요. 이게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